딩모니의 오디오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딩모니입니다. 제가 저번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코끼리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적응을 잘 못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최초의 코끼리, 안타깝네요. 자, 오늘은요, 좀 색다른 나라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유럽의 나라죠. 키프로스 공화국이에요. 어떻게 좀 익숙하신 나라인가요? 저는 예전에 유튜브에서 이 나라를 여행하는 분을 봤던 또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키프로스 공화국은 우리나라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것은 이 키프로스가 분단 국가라는 겁니다. 현재 키프로스 공화국은 남쪽의 키프로스 공화국과 북쪽의 북키프로스 공화국, 이렇게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데요. 특히 키프로스는 유럽에 남아있는 마지막 분단 국가라는 점에서 조금은 더 특별한 이야기를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키프로스 공화국은 왜 분단 국가가 되었을까요?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역사가 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유럽의 마지막 분단 국가 키프로스의 이야기를 함께 알아가 보시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키프로스가 왜 분단 국가가 되었는지, 누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건지 모두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유럽의 키프로스 공화국이 분단된 이유는 그리스계 키프로스 주민들과 튀르키예계 키프로스 주민들의 갈등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쪽 주민들 갈등 때문에 나라가 쪼개진 거죠. 사실 키프로스는 지중해에서 꽤 규모가 큰 섬이에요. 정확히는 세 번째로 큰 섬이라고 하고요. 위치는 그리스의 동쪽이자 튀르키예의 남쪽 바다에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 키프로스 섬은 특히 강대국들의 지배를 아주 오랫동안 받았어요. 세계사에서 꼭 나오는 나라들 있잖아요. 고대 그리스의 지배도 받았었고, 이집트, 그리고 로마, 비잔틴 제국, 정말 다양한 나라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 키프로스 섬에 살고 있는 절대 다수는요, 그리스계 사람들이었어요. 자, 근데 때는 1571년,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나라가 등장하죠. 오스만 제국, 오늘날 튀르키예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오스만 제국이 키프로스 섬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수의 튀르키예인들이 이 아름다운 키프로스 섬으로 이주를 시작하죠. 그래서 그리스계 주민들이 절대 다수인 이 섬에 튀르키예 인구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한 전체 인구의 20%까지 올라와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키프로스 섬을 지배하는 이 오스만 제국의 힘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한 채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환자라고도 불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때는 1878년 영국이 이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는 키프로스 섬에 다가옵니다. 영국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영국이 저 섬을 지배하면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영국은 1878년 오스만 제국과 일종의 계약을 체결해서 이 키프로스 섬의 지배권을 가져오고 여기에다가 영국의 군사 기지를 지어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약 50년이 더 흐른 때는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근데 이때 영국과 오스만 제국은 서로 다른 팀이었단 말이죠. 오스만 제국은 독일 편에 붙었어요. 그래서 영국은 이렇게 된 마당에 이 키프로스 섬은 이제 앞으로 우리 영국 거야 하면서 이 키프로스 섬을 아예 영국의 식민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은 승리했고 오스만 제국은 졌으니까 찾아올 방법이 없었죠. 자, 이렇게 영국의 식민지가 된 키프로스. 하지만 때는 1930년대부터 키프로스 섬에도 당연히 독립운동이 시작이 돼요. 영국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국이 그래 우리 물러날게요 하면서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죠. 이 투쟁은 꽤나 오래 지속되고요. 이 키프로스 섬의 독립국가가 등장한 건 1960년이에요. 이때 키프로스 공화국이라는 독립국이 탄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독립을 하면서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던 키프로스 공화국, 또 다른 문제가 바로 찾아오죠. 바로 튀르키예계 키프로스 주민들이었어요. 튀르키예계 키프로스 주민들은 아예 이 현재 탄생한 키프로스 공화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요. 우리들만의 나라를 다시 갖겠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양쪽 주민들, 그리스계 키프로스 주민들이랑 튀르키예계 키프로스 주민들의 무력 충돌도 시작이 되죠. 그런데 때는 1974년에 갑자기 키프로스 공화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있던 대통령이 물러나고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튀르키예계 키프로스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왠지 저 새로운 대통령은 우리를 다 죽이고 몰아낼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해서 튀르키예 주민들은 아예 이 튀르키예한테 SOS를 보냅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진짜 튀르키예가 한 4만 명의 병력을 이 키프로스 섬의 북쪽에 파병을 해요. 그러던 중에 이 쿠데타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다시 좀 일반적인 정부가 이 키프로스 공화국에 세워졌지만 이미 튀르키예 군대가 일종의 전선을 확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를 계기로 1974년을 계기로 이 키프로스 섬이 분단 국가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1983년에 아예 이 키프로스 섬의 북쪽 이 튀르키예계 주민들이 독립적인 나라를 선포해요. 그게 북키프로스 공화국이고요. 근데 여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튀르키예만 이 키프로스 공화국을 나라로서 인정해 주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그냥 남쪽의 키프로스 공화국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키프로스 섬에는 1974년부터 두 개의 뭐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양쪽이 약간 통일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처럼 대한민국과 북한처럼 막 전쟁을 대비하는 뭐 그런 정도의 경계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끝!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키프로스 섬의 이야기 알아봤는데요. 하나의 섬의 분단 국가라니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하트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